DNC 키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 키친의 박 원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CT 사용 직내, 그 다음에 CT 적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2탄으로 MRI 적용증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RI는 반려동물 쪽에서 많이 쓰는 거는 신경계 질환이 있을 때 MRI 촬영을 합니다. 보통 뭐 경련을 한다거나 안구진탕, 눈이 흔들린다거나 고개가 기울어진다거나 마비가 온다던가, 이게 사지마비가 될 수도 있고 편측마비가 될 수도 있고, 목을 만지면 아파한다던가 아니면 등을 만지면 아파한다거나 아이가 배에 힘을 꽉 주고 있다거나 만지려고 하면 비명 지른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들 MRI를 쓰게 됩니다. 정형외과 질환에서 연골이나 인대 뭐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하긴 하지만, MRI는 반려동물 쪽에서는 이쪽 분야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CT를 찍고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십자인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MRI로 형상화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앞다리 혹은 뒷다리의 파행 환자라고 봤을 때 이제 이 친구들이 오면은 처음에 봐야 되는 건 이게 정형외과적인 문제냐 아니면 신경적인 문제냐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개를 감별을 할 때 제일 쉬운 거는 웨이트 베어링, 무게를 지탱을 하려고 하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리 삐끗해 보신 적 있죠? 다리를 삐끗하면 어떻게 해요? 안 쓰려고 하고 깽깽 걸음을 하죠. 그죠? 이렇게 깽깽이를 뛰잖아요. 왜냐면 이게 무게가 딱 닿으면 아프니까. 보통 관절 문제가 있는 사람, 뭐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를 든다고 하죠. 걷다가 이렇게 한 번씩 다리를 드는 거. 이거가 정형외과적인 문제라고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적인 문제들은 풍이 있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쓱쓱 이렇게 끌면서 약간 걸죠. 그런 식으로 그 신경이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무게지탱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약간 끄는 느낌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신경계 쪽 문제가 있고, 신경계 환자들 중에도 다리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앞다리를 이렇게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루트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 목 디스크가 이 앞다리 쪽으로 나가는 신경의 루트 부분을 눌렀을 때 이런 앞다리를 드는 증상이 보이고, 이거를 루트 사인이라고 합니다. 루트 사인. 자, 이제 앞다리 파행 환자의 엑스레이를 찍은 거죠. 근데 엑스레이상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앞다리를 저는데 MRI를 찍었더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척수 공동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 요 부분이 물이 찬 거예요. 이 친구는 척수 공동증 때문에 다리를 저는 증상을 보였던 거고, 이런 것들을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치료 방법이 아예 달라지죠. 관절적 문제라고 하면은 엔세이드 진통제가 나갈 거고, 척수 공동증이면은 척수 공동증 관련된 약물이 나가야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뇌수두증이라고 합니다. 아까 뇌수두증은 T2에서 하얗게 보인다 그랬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정상이라고 보이는 부분이랑 뇌수두증이 있는 환자랑 확연히 구분이 되죠. 이런 것들을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척수에 물이 차는 것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서 보면은 위쪽에 이게 정상적인 척수라고 봐야 되는데, 요 밑에 가운데 하얗게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중심관이 확장이 돼 있다. 여기를 이제 척수 공동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MRI를 통해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 디스크는 크게 급성, 만성, 비압박성, 급성 디스크 탈출증, 그렇게 나눕니다. 이게 이제 디스크가 있으면 이게 수술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를 구분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수술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MRI 검사를 합니다. CT를 찍어서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MRI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CT가 더 낫기 때문에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호자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후지마비 환자인데,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여기 노란색 표시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척추와 척추뼈 사이, 여기가 흉추 13번, 요추 1번 만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디스크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좁게 보입니다. 그 여기에 이 친구는 이 부분에 디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고, MRI를 찍었더니 이 친구는 이쪽 부분에 화살표 있는 부분에서 디스크가 터져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수술적으로 했을 때 디스크가 터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친구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헨슨 타입 1이라고 하는데, 급성으로 이 수질핵이 터져 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 2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빨간 선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디스크 물질이 터진 건 아니고 뿔룩 올라와서 누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성으로 있는 거는 디스크 물질은 터지지 않았지만 섬유태 쪽으로 이렇게 볼록 솟아 올라가 가지고 위쪽에 신경을 누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엑스레이 상으로는 디스크가 의심이 되지 않는데 후지마비예요. MRI를 찍었더니 이 친구는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이 환자에서는 적게 보이죠. 이 친구는 요 안에 있는 디스크 물질이 척수 쪽으로 튀어나갔는데 불룩하게 나간 게 아니라 마치 분무기로 뿌리듯이 뿌려서 나가는 거라 이거는 수술을 못해요.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이것도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MRI는 이 신경계 환자들을 진단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 물론 이제 뇌출혈, 뇌종양, 척수종양 이런 것들도 MRI로 다 진단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감별하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MRI나 CT를 찍을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보호자분들이 어느 때에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올바른 치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